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7일 일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예, 원래 이제 일요일 날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뜻깊은 날이죠. 제헌절이에요. 헌법을 제정한 날. 네, 뜻깊게 보내시고 영화 이제 이야기, 오늘 세계 무대에서 높아진 우리 영화의 위상을 이제 말할 건데, 제가 근래에 그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탑건을 보고 왔어요. 그 우리한테 친근한 톰 아저씨,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는데, 그 톰 크루즈가 1987년도에 그 첫 작품이었었죠.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 뭐 엄청 났었어요.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이렇게 애띠고 잘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매너 있고 미모도 아주 정말 우리가 꽃미남이라고 부르는 그 꽃미모를 자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톰 크루즈가 그 극 중에서 몰던 막 그 오토바이가 뭐 불티나게 팔리고, 그리고 그 입었던 그 항공 점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 항공 점퍼 되게 멋스럽게 이제 입고 다녔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그 특이한 패치들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되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뭐 영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요즘 코로나라 사실 그 코로나가 뭐 엄청나게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영화관 가기는 좀 겁이 났는데, 방역이 좀 철저히 되는 이제 곳에 가서 봤어요. 친구랑. 그 보는 내내 와, 감탄을 한 거죠. 연세가 좀 한 60 넘고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쩌면은 그 외모는 더 멋져지고 그 아주 원숙한 그런 이제 그 미도 풍기고,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네, 표현한다면 역시 그 헐리우드 영화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만큼 그 돈도 많이 투자를 했고, 또 톰 크루즈가 직접 제작까지 했다고 하는데, 영화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중간중간에 좀 울컥울컥 했는데, 그게 그 어떤 감정이었냐면요. 그 대부분들은 이제 그 영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어떤 나쁜 나라의 그 이제 그 무기를 갖다가 이제 폭발을 하는 그 탑 클래스의 그 이제 항공 그 파일럿들이 이제 모인 그런 건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폭파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서로 가겠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원을 배정을 할 때, 그 저는 중간에 갑자기 나 같았으면은 안 간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저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그 정말 뭐가 있구나. 나 같으면은 저러지 않을 텐데 하면서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처해졌다면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좀 겁쟁인데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한국에 예전에 우리가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이가 뭐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은 거의 뭐 20살, 뭐 20대 초반, 뭐 하다못해 10대도 있고,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겼을까 하면서 좀 세상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약간 비겁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뭔가 감상평이 좀 달랐을 텐데, 저는 좀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랐었어요. 네. 자, 오늘은요, 세계 무대에서 높아진 우리 영화의 위상, 2022년도 8호로 골프헤럴드 원고를 참조를 했어요. 이번 호에서 더하기로 했던 전쟁 영화 이야기는 다음 호에 있기로 하고, 그 대신 최근에 우리 영화계에 또 한 번의 큰 경사가 있었던 걸 계기로 세계 유명 영화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오프닝을 열었는데요. 경사란 바로 칸 영화제에서의 만만치 않은 개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칸, 베네치아,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를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러요. 거기에서의 수상은 참으로 큰 수확이요, 영광으로 평가될 만큼 대단한 권위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남의 나라들의 이제 잔치요. 우리에게는 그저 멀기만 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젠 다르죠.
우리의 위상이 일치월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영화제에는 과연 어떤 역사 그리고 전통을 갖고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칸 영화제 얘긴데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칸에서 매년 5월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입니다. 1932년 베네치아 영화제가 개최되자 이에 자극이 된 이제 질투가 났겠죠. 네, 자극도 됐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1939년 가을 개최를 목표로 칸 영화제를 기획을 했으나 히틀러의 폴란드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1946년 9월 20일 임시정부의 승인 아래 18개국의 영화를 모아서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1951년부터 기간을 5월로 옮겨서 2주일간 진행을 했어요. 칸 영화제는 작품의 예술적인 수준과 상업적 효과의 균형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대단한 명상을 얻게 되는데요. 명성을 회를 거듭하면서 세계적 감독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세계 영화 산업의 집결지로 부상을 합니다. 금년은 75회였고 최고의 상 이름은 황금 종려상이에요. 1946년 제1회 때는 철로변 전투를 연출한 르네 클레망이 감독상을 받았고 황금 종려상의 시작은 1955년 8회 때 델버트만 감독의 미국 영화 마티의 수상부터였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배우 송강호는 브로커, 저도 브로커 집에서 이제 봤어요.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고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은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칸 경쟁작에서 2개 부문 석권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의 쾌거이며 우리의 남자 배우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탄 거 역시 처음입니다. 송강호는 한국의 1000만 관객 동원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입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베이비박스 이야기를 이제 다룬 건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송강호가 그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가들을 갖다가 그 아기가 없는 집에 그쵸 일종의 그 돈을 주고 이렇게 파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강동원이 이제 보조 역할을 했었고 거기서 아이유가 이제 출연을 하죠. 송강호는 재작년에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등을 휩쓸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기생충에서도 주연을 했고 수많은 국내 영화상을 휩쓸다시피 했으나 국제영화제 수상은 처음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호명됐을 때 꿈인지 생시인지 패닉 상태가 몇 초간 이어졌다. 사람이 너무 기뻐도 왜 순간 멍하잖아요. 귀국 소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 2004년과 박쥐, 김옥빈하고 송강호가 나왔었죠. 올드보이는 최민식이었고요. 에서의 수상에 이어서 박쥐는 2009년작이요. 이번에 탕웨이 박해일 주연의 헤어질 결심으로 세 번째 트로피를 거머쥐었어요. 거기에 그 헤어질 결심에 개그우먼 김신영이 박해일의 동료 형사로 나오면서 연기를 엄청 잘했다고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칸 국제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란 의미의 깐느박이란 별명을 세상 곱씹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는 주 행사장인 리뮤에르 대극장에서 행사 기간 중에 매일 출품작 시사회가 열리는데요. 한껏 멋을 낸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걸로도 유명해요. 그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공개 때는 주연 배우 송강호 또 탕웨이는 실제로 우리가 분당댁이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분당에서 거주 중인데 김태훈 감독의 와이프로 김태훈 감독이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온 그 세간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참하고 박해일 등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지역으로 일거의 톱스타로 떠오른 이정재는 자신이 감독 주연한 헌트의 상영 현장에 콤비인 정우성과 함께 등장해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고 배두나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정우성과 이정재는 아주 친한 친구이자 그죠? 되게 그 케미를 자랑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칸에 우리가 본격 입성한 거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2000년부터인데요. 임 감독은 취화선 2002년으로 다시 한번 감독상을 받았고요. 이후 박찬욱의 올드보이 2004년작은 심사위원 대상을, 또 전도연은 밀양 2007년작에서 여우주연상을, 또 이창동은 시에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64회 때는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탔고요.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기생충 역시 그랑프리인 황금종려상을 타면서 한국 영화의 의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좀 약간 범상치 않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 예전에 뭐 나쁜 뭐 남자 뭐 섬 뭐 이제 이런 영화들 좀 기괴했었죠. 네, 악어. 실제로 미투 사건 때문에 정말 세간의 문매를 받았었고 또 코로나로 사망을 한 그런 네, 사연을 가진 그런 감독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욱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칸 영화제와 쌍벽을 이루는 베네치아 영화제는 1932년에 시작돼서 국제 영화제로서 가장 큰 오랜 전통을 지녔고 베니스 영화제로도 불리는데 최고 작품에 주어지는 그랑프리의 이름은 황금 사자상입니다. 칸 영화제와 쌍벽을 이룬다고 하죠. 운영상 분쟁이 이제 일어나서 1969년부터는 콩쿠르 형식을 지향을 하고 모든 상을 없앴어요. 그런데 시상제가 없어지면서 활기를 잃고 급게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1974년부터 다시 시상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열립니다. 첫 수상작 등에 대한 자료는 뭐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이 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건 1987년작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부터입니다. 최근에 급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여우 강수연이 당당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이고요. 연기가 대단했어요. 저도 봤지만 그녀 나이 20세 때였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한 부자 양반집에 오직 아이를 낳아줄 목적으로 들어간 가난한 젊은 여인의 비극적 삶을 그린 영화였고요. 이후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그녀에게 늘 월드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럼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고 한국의 영화계는 큰 별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화가 베네치아 최고상을 받은 적은 있을까요? 2012년 69회에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드디어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것입니다. 좀 많이 김기덕 감독이 여기에서 등장하네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두 남녀 역의 조민수, 이정진의 소름 돋는 연기가 매우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손을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요. 조명이 있는데 요즘에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 전기가 되게 그 건전지가 잘 달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조명 없이 원래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조명 없이 가겠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1951년에 동서화합을 기초로 내걸고 당시 분단 상태에 있던 독일의 통합리를 기원하는 영화제로 시작이 됐고요.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와 더불어 국제영화 제작자 연합에서 공인한 A급 영화제 하나로 매년 2월 중순에 약 10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돼요. 최우수 작품상의 이름은 금곰상이고요. 감독상은 은곰상이고 이외에 심사위원 대상, 남녀 연기상 등 여러 부문의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10여 명의 심사위원단이 공식 경쟁 부문 출품작 가운데서 부문별로 선정 발표하고요. 1961년 제1회 금공상 수상작은 어빙 피첼 감독의 데스티네이션 문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적 인연이 없는 영화제였는데 2004년에 김기덕 감독이 사마리아라는 작품으로 드디어 음곰상을 받았고요. 이로써 김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 본상을 모두 석권한 한국 유일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런 김기덕 감독이 1960년생인데 2020년 유럽의 리트리비아에서 느닷없이 타계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했고요. 왜 그곳에 갔는가는 의문이었고 사인은 코로나19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감독뿐 아니라 제작자 각본가였고 또 자신이 직접 출연까지 했던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큰 영화 자산을 이룬 건 참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 김기덕 감독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들한테 줬고 좀 명예롭지 못한 그런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네, 미투 사건은 정말 한국에서 엄청나게 그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건이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 미투를 고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세계적인 3대 영화제를 능가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아카데미상입니다. 금년에 94회 시상식이 있었는데 매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자랑을 합니다. 주로 미국 영화와 영화인들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미국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상영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문호는 전 세계에 개방이 돼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등을 수상했고 윤여정이 또 조연 여우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기생충 이전인 91년간 어느 분야에서도 수상은커녕 단 한 번 후보에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국제영화상으로 이름이 바뀐 외국어 영화상 역시 먼나라 얘기요, 그림의 떡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인 일본과 중국은 많이 달랐죠?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할 라쇼몽을 만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이 작품으로 1950년에 이미 명예상을 받으며 일본은 아카데미상과 인연을 맺습니다. 버마의 하프 1956년작, 황혼의 사무라이 2004년작 등도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고요. 올해엔 드라이브 마이 카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1년 윤여정이 미나리아에서 그 여우 조연상을 탔지만 일본의 1957년작 사요나라에서 미요시 우메키가 수상한 6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영웅, 홍등 등 여러 작품이 아카데미상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오랜 기간 찬밥 신세였던 우리나라는 기생충으로 일거의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등을 거머쥐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미나리가 그 인기를 이어갔어요. 금년까지 94년을 이어오는 동안 아카데미상은 참 많은 화제를 뿌리며 이변과 신기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평가가 아주 없진 않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카데미상에선 20여 개 부문 중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각본상을 알짜 5개 부문으로 뽑고요. 그런데 94년간 이 5개 부문의 상을 몽땅 가져간 작품은 달랑 3작품 뿐입니다. 과연 어떤 영화였을까요? 바로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1934년작. 제가 예전에 클라크 케이블 그죠? 앞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뻐꾸기 등지 위로 날아가는 새 1975년작 잭 니콜슨이 주연을 했죠. 양들의 침묵 1991년작 조디 포스터 그죠? 가장 여러 번 상을 받은 감독은 사회수상의 존 포드와 3회 수상의 윌리엄 와일러와 프랭크 카프라였습니다. 이들 중 존 포드의 감독상 수상작은 밀고자 1935년작, 분노의 포도 1940년작. 분노의 포도는 사실 제가 이제 존 스타인베이의 소설을 영화한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분노의 포도 그 소설을 보고 한 3번을 읽었어요.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또 감동적이었던 그런 이제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꼭 소설책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1941년작, 아일랜드의 연풍 1952년작. 그는 서부 영화의 대부였지만 수상작 4편은 모두 비서부극이었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주연상 최다 수상 배우로는 캐서린 헵번이 4회로 단연 1등이었고요. 그 뒤를 3회 수상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나요 엠발,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잇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맥도먼드는 파고 1996년작, 쓰리 빌보드 2017년작, 노매드랜드 2020년작에서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조엘과 에단 코엔 형제 감독 중 남편인 조엘 코엔이 감독한 파고에서 첫 주연상을 탔어요. 작은 마을의 경찰서장 역할이었는데 만삭의 몸을 뒤뚱거리면서 살인범들과의 한판 승부를 코믹하고 기막히게 연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은 전 세계적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는 더욱 각광받을 것이요. 누구나 그걸 기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이제 그 전염력이 너무 강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걸리고 계세요. 위생 철저히 하시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탑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